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이 이제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수 야권의 통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여야 대결이 아주 치열한 곳이라 보수 통합이 선거판을 크게 흔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 여부와 또 그 범위에 따라서 여당의 선거 전략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출범 이후 보수통합 과정에 가장 관심 지역이 부산입니다. 여야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보수 후보 단일화가 선거판도의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선 박형준 혁통위원장과 하태경 새로운 보수당 책임대표 등 부산 인사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 의원은 혁신통합이 이뤄지면 PK 지역에서 전승도 가능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묻지만 마이너스 통합, 혁신 플러스 통합이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통합은 혁신 통합이다. 그래서 혁신 통합을 반드시 성사시켜서 전국적으로 혁신 통합 야당이 일당이 되도록. 하지만 통합의 범위와 형태를 두고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난항입니다. 반면 부산 민주당은 정책 선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공약을 개발할 부산 총선 기획단을 구성했고 취약지나 요충지엔 전략공천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한국당 김정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남구갑과 민주당 서영수 의원이 불출마하기로 한 양산을을 전략공천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여야의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은 상대가 어떤 체제가 되든 모든 경우에 다 대비해서 선거 전략을 준비해서 가장 나쁜 상황이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선거 전략을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보수통합 여부와 그 결과가 여권의 선거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네, 18.2%. 부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입니다. 노인층 20%라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이전 시대와는 다르게 이제는 스스로 부양하는 어르신들도 늘고 있는데요. 새해 일자리 기획보도 오늘 마지막 순서로 오늘은 일하는 노인들을 현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정성스런 손길로 전동 자전거를 정비하는 69살 배병기 할아버지. 개인 사업을 접은 뒤 자전거에 올라타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바구 길을 안내해 왔습니다. 아직 일할 수 있다는 게 그저 즐겁다는 배병기옹.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즐겁다고 봐야 됩니다. 전국에 있는 손님들이 다 타서 대화를 하고. 화장실 안을 샅샅이 뒤지며 무언가를 찾는 노인들.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있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하루 3시간씩 한 달에 10번. 무료하게 보낼 수도 있는 시간을 일하는 데 쓰면서 기쁨도 2배입니다. 내 생활에 보탬이 되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긍정적으로 좋습니다.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 18.2%로 1위인 부산.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일하는 노인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시의 장노년 일자리는 모두 5만 3천여 개. 지난 2017년 3만 2천 개 수준에서 2년 만에 2만 개 가까이 많아진 겁니다. 올해 목표치도 5만 8천여 개로 노인 일자리 규모는 점점 더 커질 전망입니다. 예상을 비교해보면 전년도에는 1263억에서 올해는 1728억으로 한 36% 예산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스쿨존 교통안전지도부터 노년 바리스타, 도서관 사서까지 일하는 분야와 종류도 각양각색. 노년층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곳곳에서 활용되면서 시니어 활동이 노인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일자리가 시간제 단순 노동과 저임금에 집중된 현실적 한계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노인 일자리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많은 일자리뿐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부산교통공사가 내일 역대 최대 규모인 670명의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발표합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며
필기시험과 인성검사, 면접 전형 등을 거쳐 4월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이번 신규 채용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라는 내용이 알려져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이 뜨거웠고 부산교통공사가 지난해 취업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사업지구가 환경영향평가 때와는 달리 기름과 중금속에 오염됐다는 보도 지난주 이 시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오염지역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근데 환경단체는 이런 사업자 주도의 조사는 객관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대규모 주거단지와 첨단시설이 들어설 친환경 수변도시 에코델타시티 공사장입니다. 지난해 말 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 협의에 따라 토양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 25곳을 조사해 4곳이 오염됐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오염되지 않았다는 장소도 실상은 토양과 하천까지 기름 범벅이 된 상황. 유리통 중부 주변에 하라고 그랬는데 유리통 바로 밑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보도 이후 수자원공사는 해당 지역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정밀조사까지 하겠다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이런 방식으로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조사 과정이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곧 착공을 앞둔 사업자가 스스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기들 자체 조사로 끝나겠다 하는 거는 결론이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민단체 그리고 환경 전문가들 부산시와 강서구청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해가지고 관할 강서구청은 환경단체가 주장한 가칭 협의체 구성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책임에서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비가 오면 오염물질이 사업장 밖까지 흘러내려가는데도 원칙적으로 조사와 정화 모두 사업자 몫이라는 겁니다. 수입자 부담 없이 택지 개발 수입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관해서 하되 강서구라든지 관련된 협의기관 이런 데서 의견을 제시를 해가지고 수자원공사는 조사는 적법한 외부 업체를 선정해 맡기는 것이니만큼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외부 의견을 수용할지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네, 부산 경제를 이끌어가는 한 축, 바로 부산항입니다. 이 부산항을 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가 올해로 창립 16주년을 맞았는데요. 부산항 성장을 위한 항만공사의 역할, 근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 약 1000만 TEU로 부산항이 세계 5위의 항만이던 지난 2004년 해양수산부 산하 국가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가 출범했습니다. 창립 16주년을 맞은 지금 부산항은 세계 6위로 순위가 한 단계 내려가긴 했지만 2017년 2000만 TEU 시대를 열며 물동량이 2배 가까이 성장했고 지난해엔 2195만 TEU를 처리하는 등 해마다 최고 기록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해운 시장의 불황 등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 부산항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야 할 부산항만공사의 역할은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부산항 물동량은 중심이 북항에서 신항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신항에선 핵심 부두인 서컨테이너 부두의 운영사 선정이 잡음 없이 마무리돼야 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항만의 선진 모델을 마련하는 등 물동량 유치를 위한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려야 하는 게 과제입니다. 부산항의 물동량은 항만뿐만이 아니라 모든 항만 연관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신해양 경제의 중심지를 목표로 재개발 중인 북항과 관련해 2022년까지 차질 없이 기반 시설 조성을 마무리하는 등 부산항을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시켜야 하는 것도 부산항만공사의 몫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네, 올해 설 연휴 부산 기업들은 평균 3.8일을 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 경영자 총회가 지역기업 119개사를 대상으로 설 연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설 휴무 일수는 평균 3.8일로 전년 대비 1.2일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4.2일로 중소기업 3.7일보다 길었습니다. 설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역기업의 65.1%가 지급할 예정으로 작년의 68.5%보다는 3.4%포인트 줄었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 심포지엄이 오늘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부울경 지역의 광역교통체계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광역생활권 구축 등을 통한 공동 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저희 부산 MBC와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지역 시청자 권익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부산 MBC 이희길 사장과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류이훈 센터장은 오늘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시청자 참여 방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이같이 약속했습니다. 양 기관은 구체적으로 교육과 시설 장비 지원 등을 통한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장애인 등 방송 취약계층의 시청권 보호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